참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대선 후보자들도 진심 어린 고찰과 반성이 선행되기를. 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휘종입니다. 얼마 전에 누가 한번 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바로 고성국 TV에 이정현 전 대표와 심재철 전 부의장이 출연한 영상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희룡 대선 후보가 탄핵 관련해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탄핵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친박 중에 친박이자 박근혜 대통령님의 입이라는 별칭이 있는 이정현 전 대표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심재철 전 부의장의 말입니다. 저는 심재철 전 부의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며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유튜브 고성국TV의 2021년 8월 24일 영상 일부를 보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저도 당시에 뭐 탄핵에 찬성을 했던 입장인데 네. 그러나 결국 지나놓고 봤을 때 탄핵이 과연 옳았었느냐라는 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탄핵 절차랄지 그 사유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올바르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을 정확히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대중의 물결에 그냥 휩쓸리고 말았다라는 건데, 그걸 이제 되돌아보면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이었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했어야 됐는데 심모원려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 저로서는, 저 개인으로서는 지금 아쉽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길게 하지 못하고 그냥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나도 쉽사리 이렇게 동요했던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이야기가 들끓고 있던 2016년 11월 20일에 새누리당의 비박계이자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공범임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는 김무성, 심재철, 정병국,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과 남경필, 원희룡, 원회 당협위원장 등 총 71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현역 의원 35명 중 총 32명이 탄핵 절차 착수에 동의했다고 황영철 의원은 밝혔다라고 나옵니다. 당시 계속 쏟아져 나오던 기사를 보면 탄핵 가결이 확실하다. 최소 40명 있다. 야당 일정에 조건 없이 동참하겠다. 탄핵 표결에 참여할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더라도 탄핵에 참여한다.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당시 국회 부의장은 탄핵 찬성한다. 그러나 개헌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듯 친이로 분류되던 심재철은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했습니다. 이랬던 심재철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한 것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말씀처럼 탄핵에 찬동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와서는 대부분 탄핵은 잘못되었다, 반성한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원 후보하고 우리 심재철 부의장한테 진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진짜 저는 두 분한테 감사하고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그 찬성을 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부의장님이나 원지사하고 지금 와서는 속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걸 이제 표현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부의장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간 데서 말씀을 해주시고 원지사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요. 네. 하여튼 이제 또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지금 다 후회하더라고요.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표현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이게 권력 찬탈이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봐서 알지만 그 앞에 정권들의 대통령 아들들, 대통령 형님들, 대통령 동생들, 대통령 조카, 친조카, 처조카, 사촌 조카들까지 그리고 대통령의 핵심 장관들이 63건의 게이트가 있었던 정권도 있었지만은 어느 정권에서 어느 당에서 자기 당이 그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다 감안한다고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이건 전적으로 권력 찬탈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역사에 있어서는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시 상황이라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지자들은요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가 돼주면 정권 교체는 무조건 되는 거고 아까 저 사람들이 언론법을 포함해서 어떤 음모를 꾸며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고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네. 솔직히 우리가 아까처럼 좀 그때게 뭐 이렇게 판단해서 좀 이런 게 했다 그런다면 다들 좀 그런 고백하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예. 원희룡, 심재철 외 또 어떤 분이 탄핵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는지는 제가 다 파악한 것이 아니라서 오늘 영상의 사실관계가 약간 틀릴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탄핵파 몇몇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한다 해도 대통령님께서 바로 자유의 몸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탄핵이 없던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면 많은 것을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재철 전 부의장의 언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음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대선 후보자들도 진심 어린 고찰과 반성이 선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여전히 말인지 막걸리인지 똥인지 뭔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인간은 빼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했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탄핵을 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